뭐래요? 네. 근데 쉬웠죠, 솔직히. 여러분들 인정하는 시간이죠. 근데 쉬웠는데 이게 그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수업 1은 뭐 할 얘기 없습니다. 그냥 좀 그랬다. 좀 아쉬운죠? 아쉬운죠. 첫 번째. 뭐 한다고 시그마 문제를 이렇게 2개나 굳이 내고 등차등비를 굳이 네모칸 채우기로 뺐어야 했나. 그게 첫 번째 아쉬운죠? 등차등비에 힘이 너무 없지 않았습니까? 정추력, 역추력 힘이 빠지면 등차등비 좀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그마 지금 선물하고 그 공식수는 문제 2개 넣어놓고 나머지 정추력, 역추력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그것이 아쉬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아쉬웠어? 여러분들 시험일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수원의 1단원이 뭡니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2단원이 뭐죠? 삼극 함수. 3단원이 뭐죠? 수열. 근데 수열도 결국 함수로 다 해석하죠.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없었다. 그래프가 없었어. 그래서 약간 산모가 더 괜찮았다. 근데 뭐 이거 평가원 시험이라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거 나와야 알 것 같아요. 뭐 선택하는 건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쉬웠죠? 어렵진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묵비권 행사하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하여튼 뭐 선택 과목이야 사실 용모가 절반밖에 출제가 되지 않는 거라서 부모가 돼봐야 알긴 하겠지만 원투가 너무 약간 심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원래 풀이 하면은 이번에 올해 첫 평가 모의고사 약간 이런 느낌인데 딱 펼치고 뭐지? 그래서 바로 네이버 뉴스 쳐봤어. 바로 네이버 뉴스. 왜냐면 네이버 뉴스 이게 너무 시험장 나오는 거 아닌가? 약간 너무 평이했고 근데 뭐 이번 시험으로 가져가야 될 건 첫 번째는 어쨌든 기출. 기출이 무조건 중요하다. 그래서 기출이 이제 본인이 100% 완벽하게 돼 있지 않으면 그래서 기출을 좀 한 바퀴 더 도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니네가 이제 기출 문제 풀 때 뭐 지금 몇 년이야? 2025년인가? 그러면 한 2013년, 한 12년 기출만 되더라도 선생님 이거 꼭 풀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들아 그 내가 한 번씩 얘기하는 말인데 수능도 유행이 돌아와요. 그 유행이 10년, 15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수능도 또 10년, 15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올해 20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유행이? 네모칸 채우기? 네모칸 채우기 여러분 나왔다고 기출 풀 때 저한테 뭐라 했어요? 이거 뺄까요? 이거 뺄까요? 여기 하지 말까요? 이거 했죠? 그죠? 근데 이 네모칸 채우는 문제가 네 그래도 2023년도에 한번 국모 때 출제가 됐었고 올해 이제 또 육모 때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도 수능 때도 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 풀던 문제보다는 사실 쉬웠죠. 왜냐면 기존에 문제 풀던 거는 뭐 가에 들어있는 식을 FK라고 나에 들어있는 식을 GK라고 하자 뭐 F3 더하기 G 뭐 10이 얼마인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여서 식을 세우는 작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값박스, 납박스, 단박스 다 숫자를 맞추는 문제였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기출로 조금 기존에 출제가 됐던 문제들을 연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강 완성. 수능의 연계율을 어쨌든 50%는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특강하고 완성은 그 내신 대비 하시면서 그냥 보시는 거 마시고 그냥 요런 문제 나왔을 때 요런 거 물어보는 거고 요 문제는 요런 의도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 거고 요 문제는 요런 이론을 먹어야 돼까지 완벽하게 한 바퀴 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엔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평가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 사실 뭐 엔젤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왜 엔젤을 여러분들하고 풀죠? 왜 풀죠? 엔젤 어려워서? 근데 어려워도 왜 풀어? 니네 어려운 거 못 풀잖아. 어려워 왜 풀어? 제가 엔젤을 풀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일단 기출을 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았지만 좀 진료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럼에도 이제 엔젤을 강행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자신감? 엔젤을 풀었다는 자신감. 원래 사실 모든 시험 기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 요즘 NG 하는데 뭐 이 정도 껌이지. 약간 이런 자신감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쨌든 그 문제의 퀄리티나 문제의 중요도를 따지면 아 이번에 용거 이렇게 출제가 된 김에 기출을 좀 한 바퀴 다시 도는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릴 건데 네. 뭐 그냥 굳이 우리 그러면 이번 용모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 중에서 이 정도 기초는 다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유사문항만 제가 문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얘까지 푸는 것까지 해서 용모 마무리 지으세요. 알겠죠? 너무 심심해. 너무 심심했어. 여기 민주까지 넣겠습니다. 뭔지 알겠지? 그 얘들아 프린트 보면 첫 페이지에 10번하고 12번 문항 하나 모자랍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 더 주세요. 얘들아 첫 페이지 보면 제가 10번 문항하고 12번 문항 넣으라고. 그러니까 10번 문항은 그거야. 그 정삼각형. 뭔지 아시죠? 우리 기본도형하고 지수론과 함수가 짬뽕되었던 문제. 근데 이게 22학년도 때 우리가 삼각함수하고 정삼각형이 짬뽕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한번 연습하라고 넣어놨고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가 더 좋았습니다. 이게 올해 거 이제 12번하고 짬뽕이 돼서 출제가 된 건데 얘는 어쨌든 22번에 출제가 됐었고 이번 거는 12번이라서 11문제가 사실 훨씬 쉬웠죠.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는 미진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점화식을 방정식 형태로 해석을 하되 이걸 만족하는 K값에 따라서 경우를 나누시는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20번 이 네모칸 채우는 문제였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23년도 9월 달에 이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네모칸 채우는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면 일단 22번이 그 지수함수에서 기울기가 -1일 때 삼각형 넓이 주어진 문제 있죠? 그 문제가 112번하고 115번 제가 그러니까 10월하고 9월 달 거 넣어놨습니다. 이 두 개로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문제를 보시면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죠? 그죠? 다 봤던 문제 스타일이었다. 처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처음 보잖아요. 이렇게 이런 생각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풀이를 하면서 22번 정도만 그 제가 나눠드렸던 프린트에서 이런 식으로 건드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의미부여하면 이렇게 의미부여를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갑시다. 자, 1페이지가 1페이지에 진짜 어려운 지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죠. 우리 지수 계산 문제가 계속해서 수능 때도 그렇고 뭐 6평 때도 그렇고 9평 때도 그렇고 곱셈 공식을 이용하거나 루트가 들어있거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를 하게끔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거의 시력 검사예요. 그죠? 그냥 인쇄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검사만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의 2분의 1승 곱하기 2의 2분의 1승이니까 그냥 빨리 2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지. 자, 그리고 3번이 참 어떻게 보면은 순서상 생소했죠. 우리가 보통 3번이 등차능비가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상하함수 각별한 여기가 출제가 되는데 갑분 시그마야. 그치? 근데 그 시그마 그냥 성질 쓰시면 되는 문제였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1을 7번 더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18이라고 이게 지금 복이 없어서 그렇지 18이라고 17? 17이 있었으면 17을 찍은 애들도 있지 않을까? 제발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그래서 그 1만 조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8 더하기 7 하시면 답은 나온 문제였고 넘어가시고 얘들아 첫 페이지에 본인이 좀 뭔가 많은 연필을 사용했다. 그 불효예요, 불효.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샤프심을 아끼시면 됩니다. 첫 페이지에 샤프심 쓸 게 없었어요? 그리고 얘들아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시면 6번에 삼각함수가 출제됐죠? 여기서 또 좀 아쉬웠습니다. 삼각함수가 여기서 나온다고? 갑자기? 그럼 삼각함수 어려운 문제 없잖아. 뒤에 없다는 얘기거든. 6번에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미 활용해서 한 문제를 먹잖아. 그러니까 뒤에 삼각함수가 근데 이렇게 6번에서 갑자기 출제가 돼버리면 이거 최대치에서 못 읽습니까? 뭐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라이트센이에요, 라이트센. 자, 얘들아 지금 근데 이게 6번에 출제돼서 그렇지 문제에서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우리 항상 절대값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fx가 코사인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걔의 절대값을 씌우고 원래 최대값을 읽어야지. 요거에서 최대값 어떻게 읽어? 최대값 양수라는 조건 없다고 가정하고 그렇지 요렇게 읽으셔야 돼. 요거 빼먹으시면 안 되고 그지? 얘에서 줄기 어떻게 읽어? 그렇지 요렇게 읽어주셔야 돼. 살짝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아? 넘어갑시다. 그래갖고 내가 여기 두 번째 페이지까지 보고 살짝 걱정했어. 왜냐면 이 페이지가 지금 각별하게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 와 이게 각별하게 이제 8, 9번 때 가면
각별은 우리 애도 못하는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넘어갔는데 8번에 출제가 됐죠. 근데 우리가 이 각별한 문제가 어려워서 8번까지 간 게 아니라 1번부터 원래 한 5번 정도의 출제가 돼서 1번부터 4번 정도의 출제가 되는 난이도의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7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냥 그랬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진 게 아니고. 근데 얘들아 우리 각별을 조심해야 될 건 뭐야? 뭐만 조심하면 돼? 부호만 조심하면 돼. 부호만. 그럼 지금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0보다 크다라고 줬지? 그지? 각별을 하시면 이게 뭐예요? 사인 세타야. 괜찮고? 그럼 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라고 지금 주어진 거야. 그럼 문제에서 지금 10 뭐 줬어? 2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라고 줬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코사인이지? 얘들아 사인이 뭔 수야? 양수야. 그럼 코사인이 뭔수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찍더라도 무조건 뭐는 찍으면 안 돼? 그렇지. 1, 2, 3번을 찍으면 안 돼. 여기서 1, 2, 3번 했다 거의 1번 틀린 거랑 같은 급이야 이거는. 가끔 저한테 여러분 이게 답이 5번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1번 찍어놓고 막 아쉬움을 토로하는 친구들 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알지? 그러니까 1, 2, 3번은 깔끔하게 지우고 가셔야 돼. 그리고 얘들아 이거 보고 뭐 하고 싶어? 그렇지. 여기서 이거 하고 싶어 하는데 왜 돌아가지? 얘들아 포장국장이 싸제곱은 1이라는 내가 니네 머릿속에 많이 주입을 한 건 알고 있는데 그거 볼 때 봐야 돼. 그지? 얘에서는 코브레스 하러 봐야 돼. 탄젠트 값이 얼마? 2. 그럼 얘들아 삼각비가 하나 주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삼각비 구하고 싶어. 뭐 그려? 그렇지. 이거 삼각비 그리시고 여기 세타 표시하시고 1 쓰시고 피타 쓰시고 코사인가 읽으시면 다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였죠. 괜찮죠? 자 그리고 얘들아 10번. 자 제가 또 문제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지만 그래프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그리면 됩니다. 10번에 그래프가 좋습니까? 안 좋죠? 그래프가 필요하면 그리는 거야. 필요 없으면 굳이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우리는 선택 과목 시간을 많이 써야 되잖아. 수험 솔직히 이번까지 출제되면 이거 약간 15분 컷도 가능하다. 일단 내 말에 부정하지 말고. 그지? 15분 컷도 가능하다. 근데 10분에서 굳이 그래프를 그린다? 왜? 그래프 왜 그리는 거야? 확실하게 풀기 위해서? 통통이 괜찮아. 통통이 그래프 그려도 돼. 다 그려. 뭐 8번도 사인 그래프 그릴래? 자, 얘들아 10번 보면 문제에서 무슨 함수 주어져 있어? 로그 함수 주어져 있어. 근데 지금 로그 함수가 다행이야. 왜 다행이야? 미시 같으니까. 요 로그 함수 나와 있고 하나는 요 로그 함수 나와 있고. 맞습니까? 근데 얘네 둘의 교점을 아니에요? 맞아요? 자, 얘네들의 교점을 뭐라고 한대? A라고 한대. 그치? 근데 내가 다행이라고 그랬어. 뭐가 같다고? 미시 같다고. 그럼 진수만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지금 x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 같아요. 근데 덧글이네. x가 얼마야? 0이야. 됐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로그 a에 3 나와. 그러면 a가 문제에서 주어진 두 함수의 교점인데 그 교점이 y축 위에 있는 거네. 그죠? 그리고 얘들아 b점하고 c점을 줬지? b점하고 c점은 요 로그 함수가 누구랑 만나는 점이야? x축하고 만나는 점이야. x축하고 만나면 y좌표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로그 값이 0이 나오려면 진수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지. 그러면 얘를 빨리 이렇게 맞추셔야지. 이해가지? 그럼 얘들아 두 점이 x축 위에 있고 한 점이 y축 위에 있어. 그지? 그러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삼각형이야? 4인 정삼각형이야. 그때의 얘 y좌표 그 정삼각형이 뭐가 돼야 돼? 높이가 돼야지. 그지? 자 여기서 선생님 저는 좀 찝찝하니까 여기 조그맣게 그리겠습니다. 평평축까지 이해하는 거. 요 그림까지 오케이. 로그 함수 그리지 말라고. 로그 함수 그리지 말라고. 알겠지? 알겠지? 밑에 공간이 많은 거 이해하는데 그냥 글씨를 크게 써. 알겠지? 이거 로그 함수 그릴 필요 없어? 괜찮지? 그럼 자 얘들 한 변의 길이 얼마라고? 그러면 한 변의 길이 얼마라고? 3. 그러면 높이 어떻게 구해? 2분의 루트 3 곱하기 4. 괜찮아? 그게 제 y죠. 그럼 얘가 깔끔하게 나오죠? 괜찮죠? 넘어갑시다. 자, 12번. 12번이 기존에 출제가 됐던 문제보다 정치 역추정보다 좀 쉽게 출제가 됐던 거는 우리가 원래 그 추정하는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를 만족하면 위에 것들하고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아래 거 따라가자.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서 위에 따라가다 아래 따라가다 하는 문제가 우리가 정치적 역추에 묻는데 얘는 그게 방정식 형태로 출제가 됐지. 그지? 그래서 일단 가족권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게 뭐야? A1하고 A3랑 같대. 그리고 나조건에서 요 점화식을 방정식 형태로 출제가 된 거야. 그러면 그 방정식을 해석을 하시면 AN 플러스 1이 뭐거나 AN 마이너스 3이거나 AN 플러스 2 뭐거나 2AN 이거나. 그러니까 이 경우 이거 따라가 이 경우 이거 따라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대로 해가 되는 거야. 그 대신 좀 귀찮을 수 있는 게 모든 경우를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자 우리한테 몇 항 구하래? 몇 항 구하래? 4항 구하래. 4번만 한다는 거지. 계산 실수만 하면 돼.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주어진 힌트가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4번째 항을 구하셔야 되고 몇 번째 항과 몇 번째 항이 같다라는 힌트가 주어졌어.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다라는 힌트가 주어진 거지. 그지? 그래서 A1으로부터 출발할 거야. 뭐라 할까? K를 할까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3 뺄 수도 있고 2 곱할 수도 있고 3 뺄 수도 있고 2 곱할 수도 있고 괜찮고 여기서도 3 뺄 수도 있고 2 곱할 수도 있고 괜찮고 얘한테도 3 뺄 수도 있고 2 곱할 수도 있고 괜찮고 됐어? 자 너가 갖다 줄 수 있어? 일단 얘는 버려야지. 이해지? 그 무언가랑 무언가 지금 600개 갖다 줄 수 없으니까 그치? 자 그럼 몇 가지 경우 봐야 돼? 3가지 경우 봐야 돼. 자 그럼 K가 2K 마이너스 6과 갖다 줄 수 있어. K가 얼마야? 6이야. 됐어? 뭐 나열하시면 6, 3, 6 하고 A2가 뭐 또는 뭐가 나와? A4가 3 또는 12가 나오는 거지. 괜찮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K랑 얘랑 갖다 줄 수 있지? 그럼 K 값하고 2K 마이너스 3이 갖다 줄 수 있고 K가 얼마? 3. 그러면은 3 뭐냐? 6, 3 하고 뭐 나와? 0하고 6 나오지? 괜찮고? 오케이. 자 여기는 K랑 4K랑 같아야 돼. 그럼 K가 얼마 나와? 0 나와. 그러면 자 0, 0, 0 하고 뭐 나올 수 있어? 4, 3하고 0 나올 수 있고. 됐죠? 제가 다 후보를 구해드린 이유는 이 문제에서는 A4의 최대값을 물어봤지만 문제에 따라서 A4의 개수라든가 아니면 A4의 최소값이라든가 아니면 A4의 합이라든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구한 겁니다. 괜찮죠?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뭐 할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그래도 최근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도 좀 손을 댔잖아. 정치의 역전도 그렇고 좀 약간 허무했어. 여보 허무함과 약간 기대가 있었지. 소원은 당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대를 하거든요. 항상 실망하지만 항상 기대를 하는데 네. 영문 끝나고 5시? 몇 시에 끝나지? 5시? 5시 한 5시 20분이었나? 5시 반이었나? 바로 카톡이 왔거든요. 현역이 아니었어요. 우리 재수생한테 사진이 2장 왔어요. 보통 사진이 2장 왔다는 건 잘 봤다는 거거든요. 그 책자만 사진을 봤는데 그 기아 선택하는 친구인데 재수를 한 친구 연락 와가지고 보고 나서 오! 칭찬 해줬죠. 그러고 나서 좀 기다렸어요. 왜 아무도 연락이 안 오지? 좀 뭔가 잘 봤으면 연락했을 건데 뭐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수능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수능 끝나고 막 계속 통화 중이면 어떡하지? 얘가 전화했는데 얘도 나한테 전화하고 싶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떡하지? 그치? 진짜 빨리 끊으라고? 할 얘기 있으니까 빨리 끊으라고. 나 헬륨 풍선 준비하고 있는데 잘. 수능 만점 받은 내가 학원에 헬륨 풍선 얼굴에 달아줄게. 돌려? 불치가 아니지. 불치가. 아니지. 또 이제 달아줄게. 학원 창문에. 그래서 수능 만점자 이렇게 해서 얼굴. 자, 넣어주자. 13번 갑시다. 크게 약간 이변 없이 상하관수 활용 문제가 14번에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 14번도 어쨌든 번호상 객관식 마지막에 출제가 되긴 했으나 기존에 출제됐던 난이도 정도로 출제가 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요 문제가 연계 문제 아닌가요? 요 문제가 연계일 거예요. EBS 연계. 여러분들 EBS 연계 그 표 지난팀 주셨어요? 안 줬어요? 아까 파일 만들어 놨던데 왜 안 줬지? 아까 연계 번호 문항이랑 쪽수랑 해서
그걸 만들어 놨던데? 근데 그 연계 문항들이 있어요. 그 아예 입에서 발표를 하는 문항들이 있어. 우리 이번에 윤모랑 이렇게 연계됐어 라고 아예 발표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13번 문제였습니다. 13번 문제가 그 삼각함수 활용 그 여러분들 수능 특강 보시면 몇 대 몇 해가지고 또 그 가운데 낑겨있는 삼각형의 외접거리 넓이를 구하는 거였나? 그 문제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조금 더 노멀했어. 좀 자주 보는 스타일의 문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맨날 문제 풀 때 얘기를 하지만 정추적, 역추적과 상하함수 활용은 계획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해서 문제를 읽으시면서 무조건 그냥 쌍법칙, 코법칙, 넓이만 이렇게 쓰지 말고. 자, AB의 길이가 2루트 7인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을 P라고 한대요. 그리고 BC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도 잘하는 거 했지? 여러분도 잘하는 거 했어, 안 했어? 했지? 뭐 했는데? 그렇지. 근데 여기 그림에 표시하게. 여기 얼마야? 2루트 7? 맞지? 그리고 여기 잘한 거 했을 거야. 중점 딱 찍고. 그지? 여기 5대1 딱 찍고. 여기 Q 딱 찍고. 그지? 그리고 뭐까지 했어? 여기 딱 3K도 썼어. 여기 딱 뭐라고 썼어? 2K 딱 썼지? 뭐라고 썼어요? 어휴, 잘했다, 야. 자, 그리고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이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리고 문제 또처럼 읽으면 AQ의 길이가 얼마야? 3루트 2야. 됐어? 자, 그리고 사인 B가 주어졌어. 사인 B. 근데 사인에서 누구 각도하고 누구 각도의 비율이 알려줬어? QAP랑 APQ 요걸 알려줬어. 그지? 그럼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사인 알려준 각도를 표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저 두 각도가 다 APQ 삼각형 안에 내각이지. 그지? 그러면 얘들아 사인 B를 뭐의 비로 해석할 수 있어? 길이 비로 해석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바라보는 이 길이랑 얘가 바라보는 이 길이의 비율이 어떻다는 얘기야? 이거의 비율이 루트 2대 3이란 얘기야? 맞아요? 그럼 K값이 얼마 나와요? 1로 해결이 돼버려요. 자, 이게 첫 번째 스텝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스텝 뭐였어? 무슨 비? 문제에서 주어진 사인 B를 뭘로 해석했어? 길이 비로 해석한 거지. 그지? 그래서 K값이 해결이 된 거야. 이해했냐 못했냐? 이해했어? 자, 이 얼마? 이 3, 이 얼마? 2, 이 얼마? 1까지 온 거네. 괜찮고? 그리고 얘들아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큰 삼각형 ABC의 사인 법칙을 한번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우리가 딱 이렇게 길이를 구하고 나니까 무슨 삼각형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 A, B, Q. 여기 보이죠? 왜 보여요? 세변의 길이를 아니까. 그럼 우리 세변의 길이를 알면 무슨 법칙 쓰고 싶어? 코법칙 쓰고 싶지? 근데 여기서 이 각도를 미지수 잡을지 이 각도를 미지수 잡을지 이 각도를 미지수 잡을지는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냐? 문제에서 물어본 게 A, B, C의 외접원이니까 공통각을 미지수로 잡으셔야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 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5 곱하기 2루트 7분의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계산은 얼마 나옵니까? 4분의 루트 7 나온대요. 됐어? 근데 얘들아 우리 방금 이거 코사인 세타 왜 구했어? 그렇지. 사인 세타 구하기 위해서 얘만 구하고 넘어가지 말고 여기다 사인 세타 적어놔. 걔 얼마야? 4분의 3이죠. 괜찮지? 자 이제 나머지 다 구하면 돼. 사인 세타 분의 나 누구 구해야 돼? AC면 2R입니다로 우리는 결국 이 반지름을 구할 거지. 그럼 지금 사인 세타 해결했으니까 나머지 누구 해결하면 돼? 그렇지. AC 해결하면 돼. 근데 AC도 누구로 해결해? 그렇지. 코너축으로 해결해야지. 됐어? AC의 제곱은 28 더하기 36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세타 쓰시면 AC가 해결 가능하죠. 그래서 AC 집어넣으시고 넓이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길이 해석해서 미지수 해결하셨고, 두 번째는 뭘 미지수로 잡은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 B, C니까 공통각 미지수로 잡고 코법칙 몇 번 쓴 거야? 그렇지. 코법칙을 2번 쓴 겁니다. 코사인 값 구해야 되고 변의 길이 알아야 사인 법칙 써서 반지름 구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나머지 문제 여기서 다 구한 거죠. 다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 쓴 거지. 그냥 전형적인 문제였어요. 순서만 잘 따라가시면 되는 문제. 오케이? 근데 너무 이거 하면 개판이 끝나잖아. 그죠? 너무 재미없어서 한 가지 내용만 좀 추가를 하고 가겠습니다. 한 가지 내용만
더 추가하고 갈게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파푸스의 중성정리라고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이겁니까?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어. 길이 구하는데 조금 더 쉽게 풀으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지? 파푸스의 그렇지, 중성정리라 했단 말이야. 그럼 말 그대로 중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이 A점에서 이 B점까지 연결할 거야. 이게 이 삼각형을 우리 중선이라고 부르지. 요런 경우에 우리 성립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 같다. 약간 그 낯선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준다 해서 따라오려고 할 때 니네가 이렇게 의심해서 날 쳐다보는 거잖아. 그래서 나한테 의심하지 말고 이게 기억이 나냐고. 안 나? 안 나. 오케이. 자, 여기다가 미수 잡을게. 여기를 C라고 잡고요. 여기를 B라고 잡고요. 여기를 뭐라고 잡을까요? D라고 잡을까요? 그리고 여기를 M이라고 잡겠습니다. A라고 잡으면 좀 헷갈리다. 근데 얘들아, 내가 이 길이만 잡은 이유가 알지?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거야. 중선이니까. 이해했어? 여기서 성립하는 게 양쪽 변의 제곱의 합이. 오케이? 예제곱 따라 예제곱. 이 두 배의 절반 제곱하고 중선 제곱이었어. 외우십시오. 외우십시오. 근데 이 내가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왜냐면 이 정리를 알고 나면 사실 이 AP가 이 AP의 중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AP 길이를 빨리 구할 수가 있어. 근데 과연 이 문제를 풀 때 AP가 필요했어 안 했어? 필요 없었잖아. 그지? 근데 얘는 여기가 P가 중점입니다만 준 건 아니고 이 Q가 5대1의 내분점입니다 줬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얘를 갖다가 일반화를 시킬 거야. 얘는 여기가 1대1 내분하는 선이어서만 쓸 수 있지. 근데 그냥 모든 내분하는 선에서 다 쓸 수 있는 정리까지 하고 가려고. 오케이? 그것도 뭐 굳이 이름을 붙이면 수초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름 붙이는 거 좋아해요? 학교에서 하세요? 너 스튜어트 정리 알아? 이런 거. 저기 A가 뭐예요? 여기서 A가 뭐냐고요? 죄송합니다. M입니다. M. A의 절반. 근데 분수 쓰기 싫어가지고. 괜찮아? 얘들아 그림으로 외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2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하고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1대1일 때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내분에서 쓸 수 있는 정리가 스튜어트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삼각형 하나 쓸게요. 여기 정리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 길이를 또 뭐 C라고 할까요? 얘를 갖다가 또 B라고 할게요. 됐어? 그리고 중선이 아니고 그냥 내분할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분하세요. 쟤랑 좀 비슷하게 그렸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M 대 N이라고 합시다. 얘는 길이가 MN이 아니라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걸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이 내분하는 내분선 있죠? 얘를 갖다가 제가 D라고 하겠습니다. 얘랑 미시를 좀 맞춰볼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때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잘 봐. 요 비율 있지? 요 비율하고 지금 얘는 1대1이야. 그래서 원래 앞에 여기 1하고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M 대 N이잖아. 그래서 요 비율하고 이 길이의 제곱하고 곱할 거야. 근데 우리가 내분점 구할 때 크로스로 곱하지. 그것처럼 얘도 크로스로 곱할 거야. 그래서 얘 비율하고요. 얘 변의 길이의 제곱을 곱하세요. X자로 이웃하지 않으면. 괜찮아? 그 다음에 얘 비율하고요. 얘랑 이웃하지 않은 변의 길이를 곱하세요. 그래서 더하세요. 그래서 얘는 1대1이라서 앞에가 생략된 겁니다. 1, 1. 이해가서? 그리고 내분점 구하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비율을 또 더합니다. 근데 얘는 몇 대 몇이었어? 1대1이었지? 그래서 얘네들이 더해서 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 공식을 알면 사실 얘를 추가로 외울 필요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리고 이쪽에 뭐가 들어오냐면 자, 여기는 비율을 더했지? 여기는 비율을 곱하세요. 그리고 가운데 내분하고 선이 내분하는 선 보이시죠? 그거를 갖다가 제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이게 스튜어트 정리예요. 그럼 봐봐 얘들아, 요 길이는 어떨 때 쓰면 좋냐면 여기서 지금 보면 이 AQ가 5대1 내분선이지. 그치? 그럼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내가 이 내분선의 길이를 알아.
그리고 얘의 길이를 알잖아. 그러면 이 길이를 바로 맞출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다가 적용해볼게. 저 그림 다시 가지고 올게. 요렇게 생긴 상태에서 얘가 지금 문제에서 2루트 7이라고 주어진 상태. 그리고 여기가 지금 5대 1이야. 여기가 5대 1. 괜찮고. 그리고 여기 내분하고 있는 내분선의 길이가 얼마야? 3루트 2죠. 됐어? 자, 한번 해보자. 어떻게 돼? 불러봐. 여기 x라고 할게. 써서 불러봐. 그렇지. 5x제곱 플러스 28. 괜찮아? 얘 비율하고 얘 제곱. 얘 비율하고 얘 제곱. 괜찮지? 는 하고 여기는 비율 더해. 그렇죠. 5 더하기 1 들어가고. 이해했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비율 곱하시고 가운데 거 제곱. 그렇지. 이거 계산하시면 A씨가 나와요. 이해갑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 이거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는 건데 이쪽 문제에서 만약에 A씨만 물어봤어. 그럼 개꿀이지. 근데 저기서는 사실 사인 버튼을 써야 되니까 코어트를 사실 서서 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름값 쉽게 구하라고 하나 더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이제 객관식 끝났고 주관식 나옵니다. 자, 얘들아 16번은 또 큰 이변 없이 그냥 로그 강정식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크게 그걸로 걸리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로그 강정식이나 로그 부동식 문제가 출제가 되면 우리는 무슨 조건을 항상 신경 써야 되지? 진수 조건. 근데 얘는 밑이 같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아마 3이다. 로 그냥 바로 계산이 됐을 거야. 그럼 x값 뭐가 나와요? 뿔마 2 나오죠. 그럼 이거 뭐 진수 조건 볼 필요 없어서 뭐 답을 마이너스 2라고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양수가 2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진수 조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또 넘어갑시다. 자, 18번. 자, 혹시 시그마 공식을 헷갈리셨다면 지금 시그마 1부터 6까지 나온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걸 6개를 다 계산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냥 공식을 좀 외웁시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제곱 공식 뭐죠?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괜찮고 그 다음에 그냥 자연수 합 2분의 n에 n 플러스 1 그냥 그거 쓰셔서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니네 객관식 3번 나오고 나서 아 뒤에 그러면 시그마 없겠네? 했는데 시그마가 없잖아. 그리고 20번 예 등차등비 이게 등차등비로 자 하여튼요 자 20번 일단 딱 박스 들어가면 이거 수투 아니야? 원래 수투 이래야 되잖아. 0부터 4까지 이 함수를 따라가고 그래갖고 적분해갖고 넓이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기 따라가지고 몇 묶음 나눠주고 해서 그치? 근데 밑에 갑자기 등차수요? 하여튼 박스 딱 봤어? 2차 함수래. 그리고 fx 플러스 4는 fx로 나와있지? 무슨 함수야? 주기 함수지. 그랬을 때 갑자기 합성하래. 근데 여기서 얘들아 밑에 박스 딱 보니까 얘는 합성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너희는 수험생이잖니.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이거 네모칸 채우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앞뒤 잘 보고 그냥 네모칸만 잘 맞추면 돼. 자, 그래서 값박스 이제 위에를 봐. 위에를 봤더니 그 합성을 한 게 결국엔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3은 0의 실근을 구하는 것과 같다 라고 나와있지. 그리고 fx를 문제 줬어 안 줬어? 줬어. 그러면은 얘의 실근을 구하려면 fx가 뭐든가 0이든가 fx가 뭐든가 3이든가 그지? 근데 fx가 뭐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맞아요? 오케이? 여기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맞아요? 그럼 얘들아 이거 풀면 x값이 뭐 나와? 0하고 4 나와. 근데 문제에서 x값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대? 4보다 작대. 그래서 얘를 버려줘야지. 괜찮고 얘도 2차식이야. 얘 x가 뭐 나왔어? 1하고 3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 세 실근을 구한 거야. 괜찮고 그래서 문제에서 요 모든 실근은 0, 값박스 3이래. 그래서 값박스가 뭐가 나와? 값박스가 1입니다 라고 해결이 되지. 괜찮고 자 그러고 나서 문제를 또 쭉 읽어. A1이 여기고요. A2가 값박스고요. A3가 3이래요.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또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x 플러스 4는 f x래.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이걸 만족하는 실근을 a라고 부르고 있어.
맞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실근은 무슨 값을 얘기하는 거야? x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an 자체가 x값을 얘기하는 거지. y값은 관심이 없다. 그지? 그러니까 이 x값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자 얘가 나오기 위해서 얘한테 뭘 더하면 돼? 그래서 공차 얼마인 거야? 이게 나값이지. 괜찮습니까? 그냥 x값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내가 만약에 1 집어넣었어. 뭐 나와? f 5랑 f1이랑 같은 거잖아. 그지? f6이랑 f2랑 같은 거잖아. x값 기준으로 보면 다 뭘 더해가고 있어. 그래서 등차래. 너무 아까워. 그 소중한 등차 등비를 이렇게 쓴다고? 하여튼 됐죠? 자 그러고 문제에서 지금 a에 뭐 먹어줬어? 3n-2 맞니? 3n-2 a에 3n-1 a에 3n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얘의 첫 항이 누구? 요거. 얘의 첫 항이 요거. 얘의 첫 항이 요거. 근데 다 공차는 얼마야? 그렇지. 그래서 뭐 굳이 식 써드리려면 4n 플러스 블라블라 여기도 4n 플러스 블라블라 얘도 4n 플러스 블라블라. 근데 얘 첫 항이 0이니까 누구부터? 마사부터. 누구부터? 마상부터. 누구부터? 마일부터. 됐어? 근데 여러분들 더하라고 한 게 몇 항이야? A에 20, 21, 22. 자, 얘들아, 이 22는 1번 들어가, 2번 들어가, 3번 들어가. 2번 들어가, 몇 집어넣어? 7 집어넣어. 답은 25. 괜찮아? 괜찮아? 자, 얘는 1번 들어가, 2번 들어가, 3번 들어가. 3번 들어가, 몇 집어넣어? 7 집어넣어. 얼마야? 27. 됐어? 얘는 1번 들어가, 2번 들어가, 3번 들어가. 1번 들어가. 얼마 집어넣어야 돼? 얘만 8 집어넣어야 돼. 괜찮아? 오케이, 8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8. 더해주시면 답입니다. 괜찮죠? 요거 더한 게 다 박스. 좀 많이 아쉽다. 많이 아쉽다. 자,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는 네. 뭘 이렇게 신나게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신나게 말씀드릴 게 없고 뭐 여러분들 좀 어려웠다? 아니면 좀 뭐 틀릴만 했다? 하는 문제가 22번 아니었을까? 근데 22번도 100% 이해가 되진 않아. 여러분들 100% 이해가 되진 않고 그냥 22번이었기 때문에 이 문항의 배치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더 못 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냐? 아니야? 이번 시험 때 사실 가장 특이한 게 그거였어. 22번에 수학 문제가 있다는 거. 22번 문제가 그리고 지수가 먹었다는 거. 보통 이게 21번하고 바뀌어요. 22번은 보통 수투가 나오는데 22번에 이런 수학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22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야?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 확통이라서 이게 넌 좀 그러겠다. 바로 23번 가버리고 싶겠다. 그지? 그래. 하여튼 간요. 자, 하여튼 22번 봅시다. 얘들아, 일단 22번 문제가 기존에 출제가 됐던 것보다 좀 문제의 체감 난이도가 쉬울 수밖에 없는 건 다 지수함수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보통 함수가 믹스가 돼서 나오잖아.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보통 세트로 나오는데 얘는 그냥 지수함수만 다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아까 10번 풀 때 얘들아 뭐라 그랬지? 그림이 필요하면 그리라 그랬지. 그지? 지금 보면 얘들아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자체가 두 개 다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잖아. 너네 그릴 수 있어 이거? 못 그려. 근데 내가 이런 문제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그림을 안 그린 찝찝하잖아. 이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문제인데. 그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려? 이 조금만 더 그려. 하나 뭐 그려? 직함수 그려. 그지? 그럼 하나 더 뭐 그려? 가운함수 그려. 그지? 네가 너구나. 그래서 어쩜 더?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지? 그냥 얘가 A야. 그지? 그럼 얘들아 이거 A점 어떻게 구할 거야? 그냥 둘이 같다 해서 구할 거지? 그지? 둘이 같다 할 거야. 자 얘들아 식 하나 불러줘. 뭐야? 2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K인가? 그리고 하나는 K에 2분의 1에 X 뒤에 올라 K-2 이렇게
자, 메타 둘이 같다 할 거야. 그리고 미지수도 지금 하나만 쓰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얘네 둘의 우리는 교점을 알고 싶어. 그 교점 A를 구하는 작업을 할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 지수 방정식 풀 거야. 그러면 2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k랑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이런 지수 방정식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지수 방정식 만나면 뭐 합니까? 치환하죠. 그래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맞아요? 그 대신 여기 세트로 뭐가 묶여야지. t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세트로 묶여야지. 오케이? 그리고 얘를 치환하게 되면 t 플러스 2분의 k는 t분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아요?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얘가 생각을 해야 돼. 문자가 몇 개야? 2개지. 근데 니네는 이것만 보면 그냥 양면에 t 곱하고 싶냐? 내가 계산은 쉽게 하면 쉽게 할수록 좋다 그랬지. 이걸 곱해서 리듬을 할까요? 나 안 하고 싶어. 왜 미지수가 2개니까. 그럼 봐봐. 얘를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자, 너 K 있어. 너도 K 있어? 너도 K 있어. 너는 K 어때? 없어. 그래서 K가 있는 거 없는 거 할 거야. 오케이? 자, K가 없는 거 넘기고. 됐지? 얘네 생각 K가 있어. 얘 넘어가면 몇 분의 몇 K 돼? 2분의 K 되지? 그럼 묶어버려. 약분이 되잖아. 그래, 이해. 나 기다려줄 수 있어. 기다려줄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괜찮아? 방금 그 본인의 마음들이 다 정리가 됐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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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자, 여기까지 괜찮아. 그치? 자, 그럼 얘가 뭘로 보여? 이렇게 보이지 않냐고. 그치? 그럼 뭐가 돼버려? 약분이 돼버리지. 왜 약분을 왜 해도 돼? 그렇지, 양수니까. t는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이해 갔어? 그럼 자, t가 뭐가 나와버려 바로. t는 2분의 k? 맞아요? 맞아요. 됐지? 그러면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다고. 굳이? 이해했어? 일단 문자가 2개면 어쨌든 사실 문제를 풀면서 주인공이 누군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싶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고 싶었으면 좋겠어. 뭐 어쩔 수 없지. 연습밖에 더 있겠어? 계산 거지같이 하면 계속 혼나는 거지. 뭐 이걸 누가 그렇게 거지같이 계산해. 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문제되지 않겠냐? 내가 와서 자, 그리고 얘들아,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교점을 구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t가 없어져야 돼. 왜냐면 k는 문제에서 아예 준 미지수고 t는 내 맘대로 잡은 거니까. 그지? 그럼 여기 2분의 k가 들어가. 그럼 x가 뭐야? x가 뭐야? 로그 2에 2분의 k? 이해하냐 못하냐? 이해하냐? 오케이, 그럼 나 여기다가 좀 예쁘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리고 얘들아, 지금 t가 2x제곱인데 그게 2분의 k야. 그러면 y값이 얼마 나와? 그렇지, k 나오지. 그래도 교점이 지저분하진 않다. 괜찮아? 자, 그리고 문제를 또 계속 읽어. 이 교점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어떤 지수함수랑 만난대. 근데 다행히 그 지수함수는 정확하게 주어져 있어. 뭐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하는 거지. 자, 얘는 이렇게 생겼어. 맞아? A점 어디인지 알아볼라. 몰라. 그냥 아무데나 찍어. 그래서 그리고 이 A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지? B라고 하지. 얘들아,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에서 주어진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했지? 직선과 지수로 관계가 나왔을 때 누가 제일 중요했잖아. 직선이 제일 중요했지. 그 직선이 누가 중요했어? 그렇지, 기울기.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울기 보면 뭐해? 여기다가. 그렇지, 이거 보조선 내리잖아. 뭐 하루 이틀에? 하루 이틀에요. 괜찮아? 자, 이제 기울기 얼마야? 그럼 나는 한 칸 내려오면 한 칸 갈 거야 하고 갈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B점 잡을 수 있어? B점 뭐라고 잡아? 로그 2에
대 K 마이너스 1 플러스 A K 마이너스 A 됐어. 근데 그 B가 어디 위에죠? 얘 위에죠. 괜찮아? 자 위에 점 뭐 할 거야? 집어넣어야지. 집어넣어. 괜찮아? 자 내가 여러분들아 하나 물어볼게. 자 이게 무슨 식? 이게 무슨 식? 둘이 연립하는? 자 연립하면서 양면에 요금을 취해. 어떻게 돼? 너 로그 너 1차 바뀌어. 그지? 얘네들은 연립이 안 돼. 왜 안 돼? 얘는 무슨 함수? 다항함수. 얘 무슨 함수? 초월함수.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나 얘하고 얘가 만나는 점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해? 그래 집어넣잖아. 보통 뭘 집어넣어? 그렇지. 얘가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집어넣지? 그지? 그래서 얘 교점이 몇 칸 몇이 돼? 3칸만. 이거 뭐 구할 줄 알지? 그지? 얘는 똑같은 거잖아. 얘 몇 차씩? K에 관한 1차씩. 얘 K에 관한 지수식. 이어서 그러면 지수가 뭐가 되도록 0이 됐으면 좋겠는 거야. 오케이? 그 대신 내가 여기서 모르는 문자가 누구야? A를 모르고 있는 거지. 내가 K에 관한 식으로 해석했으니까. 그럼 자, 나 얘가 0이 되고 싶어. 혹시 근데 내가 잘 집어넣니? 자, 나 얘가 0이 되고 싶어. A 뭐 집어넣어? 3 집어넣어. 오케이? 그럼 얘가 0이 돼. 그리고 2의 로그 2의 K는 뭐야?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고 A에 뭐 집어넣었지? 어때? 이해갔어? A가 얼마야? 이해했지? 봐. 얘들아 내가 이 문제를 답을 내고 나서 얘와 얘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할 거야. 의미부여를 할 거거든? 근데 그 제가요 용모 이제 시험지가 딱 나오고 나서 풀어보잖아요. 근데 풀어볼 때 너네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맨날 먼저 풀거든. 내가 너희였으면 무슨 생각을 먼저 했을까? 근데 야 여기서 22번이잖아. 자 이제 자 미적분 친구도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지? 자 미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너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겠냐? 이거 보고 있겠어? 잠대치? 이런 생각할 여유가 있겠냐고 지금. 우리 미적분 가야 되는데 우리 확통 옆에 바로 풀고 싶은 문제 보이는데 그런 생각 되겠어? 그래서 일단은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풀 먼저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결국엔 어쨌든 얘가 1차식이고 어딨냐? 얘가 1차식이고 얘가 지수식이니까 대충 때려 맞출 거야. 근데 그 때려 맞출 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숫자를 집어넣을 때 맞았잖아. 오케이? 그럼 그걸 가지고 갈 거라고. 이해했어? 그 대신 어쨌든 우리 지금 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쟤한테 의미부여를 할 거라거든?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봐봐 얘들아 A가 얼마라고 나와버렸어? 3이라고 나와버렸어. 네가 얼마야? 3이야. 네가 얼마야? 3이야. 자 원점 어딘지 알아볼라. 몰라. 이거 좀 찍어. 됐어? 왜 내가 원점 찍었지? 문제에서 아직 주어진 힌트를 아직 안 썼어. 뭐 안 썼어? 그렇지. 얘 넓이가 얼마구나. 그렇지. 근데 난 네가 얼마인지 알지롱. 그렇지. 3루트인 걸 알지롱. 이해했냐? 이해해서? 그럼 얘들아 나는 너의 넓이가 16이 나오고 싶어. 근데 나 밑변을 알아버렸어. 그럼 뭘 구하면 되는 거야? 높이를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높이가 뭐가 나와? 16이 나오려면? 자 여기 써줄게. 자 H 구해줘. 얍! 3분의 뭐라고? 16 루트 2. 괜찮아? 근데 일단 저 높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그렇지. 결국에 정말 지선사의 거리까지 가야지. 그지? 자 근데 얘들아 이 노란 색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누구를 지나? A 또는 B를 지나.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쓰시고 얘가 더 간단하니까 얘로 갈게. 얘를 지나. 됐지? 자 이 직선식을 딱 세우고 나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왜 걔인지 알 것 같아. 그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K야? 아니지 그냥 이거 통으로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통으로 해결 되겠지. 뭔 말인지 봤어? 자 그럼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요겁니다라고 쓸 거예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 루트 2분의 어차피 0, 0 집어넣으면 날라갈. 그리고 얘가 로그 2의 K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게. 이해갔어요? 그럼 나 K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어때? 해결이 되지.
이해갑니까?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래서 사실 얘를 잡는 게 키다. 그래야지 밑변을 알았을 때 그 너희들이 이용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해감? 이해감? 자 이제 봐. 여기에 의미 배워보게. 자 여기 내가 어차피 계산이야. 그지?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여기만 살짝 지울게요. 지금 보면 이 A점이 뭐야?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K야. 그리고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근데 봐봐. 아 얘가 예쁘다 말하자. 그지? 너네는 이 식을 봤을 때 누가 싫어? 마이너스 1이 싫지. 그지? 그럼 봐봐. 내가 얘를 갖다가 그냥 평행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얼마만큼? X축으로? 1만큼. 얘만 이동하면 안 되지. 다 같이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얘도 똑같이 이동해봐. 이해하지? 그래서 3만큼 이동한 거야. 무슨 말이 왔어? 왜? 얘가 어디 위에 접으니까? 아, 어디 위에 접다. 아, 어디 위에 접이지? 그렇지. 여기 위에 접니까? 이해해서? 이해해서? 근데 이 생각 하겠냐? 왜 나도? 이렇게 풀고? 아 근데 아 26분 딱 풀어서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하고 얘를 먼저 봤어. 여기서 대칭 자꾸 탄다고 생각이 들었지. 여기서 뭐 대칭이 있으면 뭐 애들 이거 펑이라 바꿨다. 이거 대칭 해가지고 K 해가지고 이 K를 갖다가 막 지수에도 올려보고 막 좀 그렇잖아. 얘가 왔어. 일단 여기까지 와야 될 것 같아. 얘를 본 거야. 얘를 봤다가 자 일단 니네 내가 프린트 준 거 있지. 프린트 준 거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 펴. 내가 22번 유사문항이라는 기준 두 문제를 실험했거든. 얘에서 사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115번이야. 115번이 22년도에 우리가 출제가 됐던 문제란 말이야. 얘에서 지금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나오고 있지. 그지?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했더라? 둘 다 a의 x제곱하고 로그 ax는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대칭이야. 근데 둘 다 x축을 얼마만큼 이동했어? 1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래서 우리가 y는 x도 뭐 해버려? 1만큼 이동해서 주잖아. 얘랑 같은 맥락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근데 그 문제는 나한테 그 평행 이동량을 둘이 공통이잖아 라고 공통을 보기 준 거고 얘는 저만의 식 하나라서 공통을 보기가 좀 힘들. 무슨 말인지 봤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녹여서 낸 문제인 것 같으나 그냥 이게 맞지? 그냥 이렇게 풀어야지. 뭔 말인지 봤어? 그래도 어쨌든 이 문제에서 이 정도는 얻어 가시는 게 좋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쪽 두 문제 실어놓은 거야. 그 문제를 연습하시라고. 아시겠죠? 자, 이제 어쨌든 뭐 수원이 사실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3번가 더 재밌었습니다. 3번가 더 재밌었는데 첫 평가원 시험이라서 무시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보면서 기출이 사실 이제 더 중요하죠. 중요하게 마지막 기출 좀 검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되게 되면 표정보다 사실 N수생하고 전수생들이 더 득을 많이 봐요. 왜냐면 N수생들하고 전수생들은 6월달, 7월달까지 기출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도 해? 이제 더 했다가 특강 내신 대비도 했다가 그러니까 이거 직접 저거 직접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특강도 100%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완성도 샀습니까? 완성도 이제 시작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기출도 이제 내가 조금 생소한 거 보면은 니네 막 내 거 데일리 기출 있는데 막 아 이거 평가원 시각이 아니다 이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어쨌든 용모를 기준으로 기출 조금 무시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기출하고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오케이? 물론 저는 수업 시간에 엔젤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엔젤은 뭐 때문에 한다고? 자신감. 너희들은 자신감을 위해서 하는 거고 기출 얘들아 연습 한번 다시 해. 알겠죠?